네, 오늘은 2024년 12월 1일 일요일이고요. 오늘로써 미라클 모닝 기록한 지는 1561일차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보니까 4시 22분이고요. 오늘 현재 지금 온도는 영상 3도로 되게 춥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났고요. 지금 나와서 이제 플로깅 하러 가는 중인데, 가면서 이런저런 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른, 평소랑은 조금은 다른 루트를 변경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린 영상들 중에 이제 유럽 여행을 이제 캠핑카로 다녀온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댓글과 질문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아이들 2명과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가족들 총 4명이서 유럽 여행을 이제 다녀왔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유럽 여행을 다녀온 거는 뭐 총 4번을 갔죠. 4번. 네. 그 중에 영국을 제외하고 3번은 캠핑카를 빌려서 캠핑카로 이제 국경을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쓰레기가 먼저 줍고, 제가 이제 영상을 저기 제 채널에도 이제 올려놔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2019년에 처음 가기 시작을 했고요. 2019년에는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들어가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캠핑카를 빌리고 독일에서 스위스로 넘어가서 스위스 인터라켄을 갔고요. 인터라켄에서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로 넘어갔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 그리고 다시 쾰른, 독일에 있는 쾰른으로 또 넘어왔고, 쾰른에서 하룻밤 자고 프랑크푸르트로 이렇게 넘어오는 일정. 그래서 그때는 6박 8일 정도 일정이었고요. 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스위스, 프랑스, 중간에 벨기에 잠깐 들렀고, 그러니까 벨기에 브뤼셀 잠깐 들려서 와플 좀 먹었고, 그리고 네덜란드는 진짜 잠깐 그 도로만 지나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크게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3개국 한 1800km 정도 운전을 했어요. 6박 8일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처음 가기 시작을 했고, 한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면서 여행이 좀 재개되는 시점이 딱 오길래 바로 또 예약을 해서 2022년 8월에 또 그때는 6개 나라 6개국 11개 도시를 그때 12박 14일인가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독일로 마찬가지로 입국을 했는데, 독일로 입국을 해서 체코 프라하를 갔다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고, 오스트리아에서 헝가리의 크로아티아로 갔다가, 크로아티아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갔다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에 있는 자그레브 지나갔고, 거기서 하룻밤 잤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밀라노,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피렌체,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베네치아 먼저 갔구나. 네, 헷갈리네요. 크로아티아에서 베네치아 먼저 갔고, 그 다음에 피렌체,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밀라노,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다시 들려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짤츠부르크 갔다가 독일 미넨에서 차 반납하고 복귀하는 일정, 이렇게 했네요.
아, 기억도 그게 이때는 그래서 한 제 기억으로는 약 한 3,000km 정도 운전을 했어요. 3,000km 정도 12박 14일 정도 여행을 했고, 캠핑카로. 그래서 잠은 다 캠핑카에서 잤어요. 캠핑카 안에서 잠을 자고, 차를 어떻게 하냐, 차는 이제 캠핑장이 있어요. 유럽에는 캠핑장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에다가 차를 이제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캠핑을 하는 거죠. 예. 잠은, 실제 잠은 캠핑카 안에서 자면 되는 거고. 그래서 캠핑장에서는 뭐 하냐면 거기서 물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공급받고, 그리고 충전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오수, 뭐 폐수, 뭐 이런 것들을 좀 버리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캠핑장에 이제 샤워장 시설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샤워나 뭐 이런 것들은 화장실에, 캠핑카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물의 용량도 뭐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주로 샤워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캠핑장에 있는 샤워장을 이용을 했습니다.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세 번째 여행은 올해 갔다 왔어요. 올해 2024년도 8월 달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두 나라를 이제 갔다 왔는데, 도시는 6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입국을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로 입국을 해서, 마드리드에서 캠핑카를 빌리고, 포르투갈에 있는 포르투갈에 있는 포르투, 제가 지금 너무 이야기만 하느라고 쓰레기 지금 줍는 거를 지금 정신이 없냐. 포르투갈에 있는 포르투, 너무 좋았고요. 포르투에서 다시 좀 밑으로 내려와서 리스본으로 갈 건데, 가는 길에 그 옆에 서쪽, 유럽 대륙의 가장 서쪽 끝이라고 하는 호카곳이라는 어떤 해안 마을이 있더라고요. 호카곳에서 들렸고, 그리고 리스본 들렸다가 리스본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스페인의 어디냐, 여기 아람브라,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 도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갑자기 지금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람브라 어디 갔죠? 그 다음에 아무튼 네, 지금 막 무리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디죠? 스페인의 기억력 참 미치겠습니다. 아람브라 궁전 옆에, 그 옆에 있는 스페인 남부지방을 돌고, 그 다음에 발렌시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스페인의 가장 여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셀로나. 그래서 거기서 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어디서 빌렸죠? 차는 저기 마드리드에서 빌려서, 반납은 이제 바르셀로나로 반납하는 걸로. 그래서 인과 아웃을 좀 바꿔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따져보니까 이제 캠핑카 여행은 그렇게 갔고, 영국 여행도 캠핑카를 빌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 운전하는 방향이 반대로 좀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좀 적응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는 그냥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너무 서론이 너무 길었고,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막막하다고, 본인도 이제 가족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조금 막막하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주셔서 제가 뭐 해답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저의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하긴 하겠지만, 일단 마음가짐이 저는 어떻게 해서, 저도 사실 되게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뭔가에 막 되게 도전적이거나 뭔가에
뭔가 그런 성향도 아니에요 전혀. 어떻게 보면 되게 MBTI로 보면 저는 I거든요. 네, I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거를 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어요. 이게 2019년에부터 처음 이제 가게 된 계기가 그 전에 사실은 대학생 때 2005년 때 대학교 4학년 때죠. 네.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그때 유럽 여행을 캠핑카를 빌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냥 지도를 진짜 샀어요. 종이 지도를 큰 거를 사가지고 옆에 앉아서 한 명은 이제 지도를 보는 역할을 했고 한 명은 운전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6명이서 그때는 37일 동안 다녀왔어요. 37일 동안 서유럽에 있는 11개 나라를 37일 동안 그때 진짜 여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방학 때. 근데 물론 그때 학교에서 무슨 진행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거에 당첨이 돼서 그 프로젝트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비용을 지원받고 이제 그거를 그 돈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때 저는 사실은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저희 친구가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가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 나는 다른 친구들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작정 그때는 가게 됐는데 와 그때 뭐 여행을 하면서 제가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유럽 여행에 대한 너무 로망들이 있었고 좋아서 아이들이 크면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나중이라도 그때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 간 것을 기억하는 나이가 정도 되면 꼭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던 찰나 했고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9년에 처음으로 이제 유럽 여행을 캠핑카를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없었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경험은 2005년도에 제가 느낀 경험은 별거 없구나. 유럽이라고 해서 다른 여행이나 해외라고 해서 되게 막 소매치기만 있을 것 같고 뭔가 사기당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았는데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구나. 그냥 혹시 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니까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뭐 어떻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도 유럽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구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잘 도와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지만 저도 가야 되겠다,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가족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인터넷으로 그냥 알아봤습니다.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알아봤냐면 일단은 뭐 유럽 캠핑카 뭐 이렇게 치면, 여행 치면은 그 당시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코스라든가 어떤 본인들이 빌렸던 캠핑카 업체라든가 뭐 캠핑장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한 거는 검증이 된 거니까 이대로 가자 해서 그 업체로 간 겁니다. 예. 그 업체를 처음에 저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코스는 그냥 구글 지도, 구글 맵 있잖아요. 구글 맵을 가지고 일단 코스를 짤 때는 이제 가고 싶은 유명한 도시들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큰 도시들 위주로 해서 짰고, 그 안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조그만 소도시들을 가고 싶으시면 이제 그거는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예. 캠핑카 여행의 장점이 그냥 정해진 루트가 아니라 루트를 본인들이 짤 수 있는 좀 유연함이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설령 일정이 틀어져도 괜찮은 게 숙박이 일단 되잖아요. 숙박을 차에서 자면 되는 거니까. 캠핑장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시는데 캠핑장에 못 들어가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예. 오히려 더 좋아요.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캠핑장 이용료가 그래도 하루에
뭐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루에 4명 정도 간다고 이용한다고 치면 약 한 10만원 정도 언더 내외 또는 조금 10만원 수준이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야 돼요. 그래야 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4명 이상 가려면. 그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캠핑장을 안 들어가면. 예. 그럼 뭐 차를 어디다 대냐면 캠핑장 바깥에 보면은, 캠핑장이 꽉 차 있다고 치면 캠핑장 외부에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데다가 일단 대놓고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까지 기다려도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캠핑장을 쓰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물론 뭐 전기를 못 쓰거나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기도 하는데, 대부분 캠핑카의 그 용량이, 물은 제가 해보니까 한 2-3일 정도는 쓸 수 있는 게 충분하고요. 여기 너무 깜깜하네요. 네. 깜깜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물은 한 2-3일 정도 쓸 수 있고, 전기는 전기도 그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뭐 캠핑장 못 들어갔다고 그래서 막 큰일 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잠은 이제 차를 이제 좀 안전한 곳에 차를 대놓고 그냥 자면 되니까, 그런 걱정은 오히려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그냥 큰 그 주유소, 휴게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대형 차량들이 이제 하루 막 운전하면서 중간에 막 쉬어 가시는 분들을 대놓는 그런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휴게소에 차를 잠깐 대놓고 자도 됩니다. 예. 그렇게 돼도 크게 저는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유, 네, 벌써 또 이렇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너무 많은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지 못했는데, 일단 유럽 캠핑카 여행에 대한 좀 막막함, 가고는 싶지만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일단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별거 없다. 별거 없다. 유럽도 사람 사는 곳이다. 가서 만약에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리고 다 캠핑카 갈 때, 여행할 때 그 캠핑카에서 자체적으로 들어놓은 게 풀 커버리지 보험이 다 들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접촉사고라도 이렇게 생기면 그런 것들을 다 연락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연락을 하면 돼요. 예,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지만, 연락하면 되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또 주변 사람들한테 뭐 손짓 발짓 하면서 물어보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통역도 번역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더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는 준비를 했다. 남들이 해놓은 코스, 그 다음에 남들이 해놓은 어떤 그 캠핑카 업체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아보고 그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벌써 쓰레기 별로 못 주웠는데, 쓰레기 없으면 좋은 거죠.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남은 더 채워야 될 거는 영상을 끄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저리 네,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남은 또 주말도 잘 마무리 하시고,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